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뭐 해외 직판할 때 좋을 상품을 추천한다 그랬는데 뭐 추천도 하겠지만 그동안은 그냥 이제 상품 추천 이렇게 했었는데 좀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인터넷 서비스를 쭉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화해서 순서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자유롭게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여쭤봤잖아요. 인터넷으로 물건 팔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제가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대화해보고 경험해봤을 때 소상공인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지 않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식당을 한다. 이거야 뭐 오프라인 사업이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물건을 파는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망하게 돼 있는 게 현대라는 사회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멀리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다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서 물건 사세요? 제일 첫 번째 물건 사는 데는 쿠팡이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그래서 12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도착하는데 지금 재래시장 갈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안양에서 사는데 안양 중앙시장이 전국에서도 정말 대여섯 번째로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은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좀 신경질이 나서 못 지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맨날 어깨에 부딪히고 뭐 봉지에 부딪히고 그러는데 저녁 8시에 사람들이 그냥 쇼핑하듯이 놀러 삼아 나가서 뭐 술도 한잔 먹고 물건도 사고 그랬던 시장인데 지금은 저녁 6시부터 문 다 닫아요. 정말 저는 놀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집 가는 게 안양역에서 내려서 이제 중앙시장 일부러 재밌으니까 중앙시장 건너서 가면 30분 걸어가면 집이고 또 이제 하도 오래 사니까 뭐 푸주간 사장님도 친구고 뭐 거기 과일 가게 사장도 친구고 뭐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뭐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6시면 진짜 좌판을 걷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거 안양시장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아이 쿠팡 가지 뭐 여기 이제 물건 안 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는 아시죠? 뭐냐면은 회도 팔잖아요. 이제는 회도 팔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 종류는 그래도 인터넷으로 파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회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주간 사장님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인터넷으로도 팔지 왜 안 팔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단 모른 평생을 그냥 열심히 살았지. 그럼 인터넷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 그런 육류 많이 살 때 어디서 사세요? 요즘 국대 한우에서 사야 되는 거죠. 국대 한우. 왜냐하면 정말 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지금 저도 놀랄 정도거든요. 국대 한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냐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고기 자체가 품질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이 쿠팡에서
소고기 한 번 치면은 스마트폰에 맨날 국대 한우가 따라다니잖아요. 이거 리타겟 광고 기법이잖아요. 3번 검색한 거 끝까지 너 살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이 방법인데 한우 단어로 검색했다면 이제 휴대폰에 국대 한우 맨날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파는 가격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가격입니다. 말하자면 쿠팡과 같은 거예요. 고기 업계의 쿠팡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값에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남아요. 왜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소비자를 자기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우는 이미 국대 한우가 통일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고기를 누가 경쟁하냐고. 가격 경쟁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 진짜 전자상거래 저는 이제 뭐 제대로 못했죠. 물론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착실하게는 성장했지만 뭐 제대로 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또 옆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치는 농가 살리기래요. 농가 살리기. 그 농가 살리기 쳐봤어요. 야 진짜 김치 10kg에 49,000원이에요. 김치 이거 내 손으로 만들어도 49,000원 더 간다니까요. 근데 49,000원짜리 10kg에 근데 10,000원 더 주면 또 품질 더 좋은 걸 줘요. 아니 김치라고 한번 치면 계속 농가 살리기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농가 살리기가 나는 이제 무슨 공익 사업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이런 식으로 전자상거래가 우리 생활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소상공인은 이 국내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승자 독식 사회로 바뀐 거죠. 승자 독식을 만들어준 가장 큰 요인이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인터넷이 탄생하면서 모든 사람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마켓컬리, 오아시스에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제 먹는 거 계열은.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 다 사라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모든 사회 구조가 승자 독식 사회 구조로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원 서비스는 멜론, 유튜브 뮤직만 살아남는 거고요. 구인 구직 사이트는 사람인과 잡코리아만 살아남는 거고요. 검색 엔진은 네이버가 53%고 이제 구글이 35%가 된 거고 그 한때 국민 포털이라고 그랬었던 다음은 지금 문 닫게 생겼잖아요. 4% 미만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네이버하고 구글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은 직방, 다방, 부동산 114 이 세 가지만 살아남은 거고요.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것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가지고 온 가장 큰 상황, 그 변화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극소수 절대 강자 몇 명이서 지배를 한다는 게 인터넷 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에서 쿠팡하고 경쟁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수많은 사업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애당초 하면 안 되는 일이 국내 유통업이라는 거죠. 이제는 판매업이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쿠팡에서 파는 상품 중에서 적어도 70%는 쿠팡 거라는 거 아세요?
판매자께 아니에요. 쿠팡이 사입해서 팔거나 사입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입하지 않은 물건을 저녁 10시에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다 사입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쿠팡 자체가 자기가 사오지 않는 물건을 공급하는 판매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팔아봤자 돈 안 되는 건 네가 팔라고 놔둬요. 아, 이건 돈 안 돼. 뭐 홈이? 아, 그건 네가 팔아. 그건 내가 안 할게.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물건 이런 건 이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금니 칫솔인데 새로 개발했어. 이런 건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 네가 팔아. 괜찮아. 그건 너가 팔아. 근데 어금니 칫솔이 잘 팔린다고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2년 안에 쿠팡은 만듭니다. 중국에서. 안 만들겠어요? 여러분이라도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쿠팡에서 잘 팔았어요. 2년 딱 되니까 똑같은 브랜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먼저 팔던 이 사람의 후기가 그대로 쿠팡으로 그대로 넘어가요. 이게 규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팔겠다는 거예요. 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쿠팡 빨대꽂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팔겠다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죠. 세상을 너무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쿠팡한테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빨대꽂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안 사면 어디 가서 사세요? 저는 이제 안양에 사니까 대량으로 고기를 살 일이 있어. 그럼 어디 가죠? 코스트코 가요. 왜냐면 광명 코스트코가 가까우니까 코스트코 가보시잖아요. 몇 시에 가세요, 보통? 와, 저는 코스트코가 8시에 문 열거든요. 저는 이제 뭐 잠은 안 오니까 빨리 갔다가 다른 일 하고 8시에 가봐요. 와, 진짜. 아니, 무슨 코스트코야 오픈런이야, 오픈런. 거짓말이 아니라 그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줄 서세요. 그러면 거기 아니고요. 저 뒤에 가서 서세요. 진짜 20m라니까 8시에 문 열자마자. 거기 가면 싸잖아요. 코스트코 가서 물건 사면 손해 안 봅니다. 당연히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 가요. 그래서 뭐 코스트코 가면 뭐 샀다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 막 그렇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되잖아요. 일주일 다 먹어도 다 못 먹어. 그럼 또 뭐 또 한 번 또 가. 그래서 코스트코가 다 휩쓸어 갔어. 그럼 여러분은 뭐 어디서 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좀 뭐 그래도 나도 장사 좀 해보려 그랬는데 이번엔 보니까 곳곳이 프랜차이즈야. 프랜차이즈가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더 작은 장사 반찬이라도 팔아볼까 했는데 이번에는 또 밀키트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편의점만 가면 다 밀키트야 이제. 근데 여러분 뭘 팔 건데? 팔 거 하나도 없어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예측하진 못했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내가 해외 직판하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해외 직판하기까지 지금이 1995년부터 제가 전자상거 이렇게 PC통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봤어요. 해왔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좀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전자상거래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미 도태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시대에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지 않아. 그거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긴 해요. 농촌에서 돈 벌 수 있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농촌에서 돈 벌 수 있는데 농촌 사람들이 왜 다 올라오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돈 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야.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롤 모델이 되는 것처럼 되니까. 근데 장담하지만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초대기업이 되거나 웬만한 거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음식점에서도 지금도 돈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 낮다고 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귀농에서도 돈 벌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미신을 믿는 거죠. 미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로 지금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지 않고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신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률로 봤을 때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쿠팡, 네이버에서 다 가져가요. 코스트코, 그 다음에 이마트 트레이더, 빅마켓 다 쓸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다 쓸어가요. 또 남은 거 밀키트가 다 가져가요. 거기서 뭘 팔겠어요? 그러니까 안양 중앙시장 가면은 6시부터 문 닫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질 않는데 내가 뭐하러 거기를 가냔 말이에요. 내 친구들이 거기서 고기 팔아도 전 거기서 안 사요. 왜냐하면 쿠팡이 더 싸다니까요, 이제.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지인이 고기 팔고 있어서 거기 가겠냐고요. 훨씬 더 싼데, 싸고 편한데, 괜히 중앙시장 가봤자 차대기만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뭐하러 가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읽지 못하니까 그 푸주간 사장님은 지금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봐. 6시 나오는 걸 5시에 나와. 손님 있냐? 그 11시까지 해. 손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못해 이제. 그래서 농담처럼 요즘은 장사 어때요? 그러니까 낮에 낮에 택배 박스 주스러 다녀 그 얘기한다.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는 이제 1995년에서 1997년 무렵에 PC통신 기억나세요? PC통신 혹시 모르지 않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하이텔, 천리안, 키텔 이런 식으로 PC통신으로 우리가 통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PC통신이 그때가 나왔던 시대인데, 그때 제가 관수 키텔이라는 천리안, 하이텔, 키텔, 이렇게, 키텔이 3위 업체였어요. 3위 업체에서 제가 PC통신으로 지역 서비스를 했어요. 그게 이제 관수 키텔인데, 관은 관악산 할 때 관자고, 수는 수리산 할 때 숫자예요. 관수 키텔이라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벼룩시장 운영한 거죠. 인터넷 벼룩시장. 당연히 망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빨리 새 흐름에 뛰어들었고, 그때부터 경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 분야에서 무슨 큰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흐름은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긴 세월이 남았잖아요. 전 인터넷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방법은 없을 거고 경험도 쌓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1997년 무렵이 됐는데 그때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사회에 인터넷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는데
PC 통신하고 인터넷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전문가들 제가 이제 뭐 열심히 질문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가 뭐 인터넷 책을 썼대요. 그래서 야, 인터넷이 뭐야? 그랬더니 PC 통신은 통신사 안에서의 그 정보 교환 창구고 인터넷은 통신사와 통신사를 뛰어넘는 거래요. 근데 전 그 소리 듣고 아, 인터넷이라는 거 이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한마디로 아, 이제는 인터넷 시대로 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에 PC 통신을 가지고 지역 벼룩시장, 인터넷 벼룩시장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어쨌든 전자상거래 하셔야 돼요. 하시고 있어야지 죽든 살든 끝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99년에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탈로, 이거는 PC통신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때에 인터넷으로 다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양산업이었단 말이에요. 사양산업 붙잡고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백날 해봤자 안 된다고요. 물론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다 안 되는 중앙시장에도 장사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보다 또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망한 진짜 황무지에 그냥 몇 개 점 같은 가게가 운영되는 거지 중앙시장 전체는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배운 거죠. 아,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배웠다는 생각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배운 거죠. 그래서 이때 인터넷이 막 그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니까 저도 되게 빨리 한 거죠, 이걸. 그래서 이 키텔 때 만난 개발자, 이 사람들이 PC통신으로 이때도 코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인터넷 개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친구들한테 나는 컴퓨터 바탕화면, 그 당시에는 윈도우잖아요. 윈도우. 지금도 윈도우 쓰지만 뭐 카피, A 드라이브, C 뭐 이렇게 이거 뭐 치죠? 뭐라 그러죠? 이거 치는 거 뭐라 그러냐? 그때 거 키보드 말고 그걸 뭐라고 불렀는데 하여간 이렇게 막 명령어 줘서 할 때 예? 도스인가 뭐 맞아 명령어 그 도스라고 불러.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그 용어도 잘못 뭐 카피 A 드라이브 C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막 쳐넣을 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개발자 친구한테 인터넷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때 MS 윈도우의 바탕화면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랬어요. 지금도 이게 이제 바탕화면이잖아요. 이 바탕화면에 지금은 이미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윈도우 그 버전이 낮은 거라서 그런데 바탕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요즘. 근데 그거를 1998년에 만들었어요. 바탕화면 우리가 강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바탕화면에 포탈을 만들어줬어요. 개별화된 포탈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쓰게 여기서 클릭하면은 사진도 보고 뉴스도 보고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료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이게 하나 살아남았더라고. 그래서 에드게이더컴이 아니라 에드게이트컴인데 이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떠서 그런 거 이건 아니고 이게 보통 내용이거든요. 에드게이터컴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언제 99년이잖아요. 이 99년이라는 세월이 어디냐면은 DJ가 초고속 통신망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줄 때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사이트만 있으면 투자 받을 때요. 사이트. 막 거지 같은 사이트라도 있으면 투자 받을 때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은 기억도 못해요. 골드뱅크, 김진호 뭐. 그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막 그냥 엄청나게 투자를 받을 때고 보물서 뭐 지금 서비스 같지도 않은 걸 갖고 투자를 받을 때인데 이거는 그래도 그럴듯하잖아요. 바탕화면을 통제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투자를 받았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6억, 무항기술투자에서 뭐 10억, 뭐 이렇게 받아서 46억을 투자 받았어요. 제가 46억을 투자 받아서 1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투자를 받아서 뭘 하겠다. 이건 진짜 사업 기획에 절대 넣으면 안 돼. 이거는 투자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받아도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서 그때 티쿤이 지금 사실 괜찮은 회사거든요. 티쿤 같은 회사도 투자 못 받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뭘 하겠다. 이거는 꿈이다. 그거는 로또 복권 1등 당첨돼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긴 사지만 1등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혹시 되면 뭐 그런 거지. 내가 여기에 막 1,000만 원을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도 꾸지 마셔라. 근데 이제 하여간 1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이제 거지가 된 거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으면요. 회사를 키우게 돼 있어요. 왜냐? 투자자들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너 빨리 돈 벌어서 내 값 나 빠져나가게 해줘. 막 독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묻는 게 그 다음 사업 계획은 뭐야? 계속 물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중국도 진출하고 미국도 진출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워요. 다 망하는 거지. 국내도 안 되는데. 컴퓨터 바탕화면 서비스의 최대 약점은 혹시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컴퓨터 바탕화면 서비스가 그럴듯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GOD가 유명할 때였거든요. GOD하고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GOD 사진을 송출해 준 거예요. 바탕화면으로.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에듀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깔면은 매일 GOD 사진을 보내주고 바탕화면에도 GOD 전용 바탕화면을 제공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되게 그럴듯했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 기가 막힌 이유 때문에 안 됐어요. 왜냐? 이 컴퓨터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주 다운이 됐어요. 그죠? 자주 다운이 되는데 이걸 깐 사람들은 얘 때문에 다운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삭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운만 되면 삭제해. 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자들이 물건 고치러 와가지고 얘 지우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얘기 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없으면 안 되는 서비스가 아닌 이상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화면 안 본다고 뭐 죽겠어요, 사람이? 이런 서비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서비스거나 있으면 기가 막힌 서비스 이거 아니면은 장사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있으면 기가 막힌 서비스가 뭐겠어요? 게임입니다. 게임, 스크린, 영화 이런 거는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 서비스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것. 이런 상품은 상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상품이 뭐겠어요? 건강식품이 다 그런 종류예요. 아니 건강식품 안 먹는다고 죽지도 않잖아요. 이런 거는 팔기 더럽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명함을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명함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거나 있으면 기가 막히게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처음에 반짝하고 다 끝나는 상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자상거래업이든 장사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좋거나 없으면 안 되는 걸 팔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번 주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런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문손잡이에요. 문손잡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밀고 나갈 때 한번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앞에서 누르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걸 개발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절실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상품은 팔기가 진짜 힘들어요. 경쟁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건 보기 좋게 망했죠. 근데 이때 또 배웠던 게, 이게 초기 비즈니스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인데, 동업을 했어요, 동업. 동업의 최대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의기투합하잖아요. 그래서 너 25%, 너 25%, 너 25%, 25% 했어요. 근데 투자를 받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한테 또 20% 떼줬어. 그럼 나머지 가지고 또 나눴어. 근데 또 이 안에 분쟁이 생기겠죠. 아이씨, 나는 죽으라고 가서 투자해왔는데 얘들은 앉아있다가 또 나눠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동업은, 근데 통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동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낫고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날리는 게 동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동업은 하지 마라. 근데 동업 안 하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동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비즈니스는 날려 먹었는데, 이때, 봐요. 이 99년 4월 달에 만든 회사를 2021년에 46억을 까먹고 망했어요. 근데 끄트머리에 2001년도에 그나마 여기서 요만큼 건졌어요. 요만큼. 어떤 걸 건졌냐면 에듀게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당시에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일본 회사가 투자를 했어요. 10억을. 그 46억 중에 10억은 일본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본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 일본 회사와 연결이 되면서 그때 일본 회사를 담당했던 사람들하고 계속 인연이 닿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비즈니스가 일본 비즈니스를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하다가 보면 다 그게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망할 무렵에 그래도 전자상거래는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건만 팔아도 한 5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나왔어요. 아, 전자상거래를 해야 되겠다.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 게 일본 경매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끄트머리에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경매 구매 대행 서비스는 아시죠? 뭐냐면 일본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야후 경매 구매 대행 자동 입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혹은 라쿠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또 그래서 경매 구매 대행 사업을 꽤 많이 성장시켰죠. 잘했어요. 제가 또 워낙 부지런하고 했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하니까 됐어요. 경매 구매 대행 서비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지금도 들어가서 일본 구매 대행 치면 많이 나와요. 이 비즈니스의 최대 약점은 뭘 것 같아요? 이런 비즈니스, 경매 구매 대행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 최대 약점은 뭘 것 같아요? 예? 언어? 언어는 해결 다 됐어요. 그 일본에 법인이 있었으니까. 최대 약점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경매 구매 대행을 어쨌든 막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막 경매를 대행을 해. 일본 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경매에서 낙찰받는 물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규어라고 아시죠? 요만한 거부터 구체 관절 인형, 그 다음에 빌어먹을 타이어도 구매 대행을 해놔버려. 경매 낙찰받아. 그럼 그 작은 사무실에 타이어 이만한 게 4개가 와 있어. 이거 어떻게 배송하냐고 우리는. 그럼 오는 물건마다 이제 경매를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얘가 보내주는 입찰자가 이 물건은 경매번호 몇 번이라는 걸 적어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정성이 뻗쳤겠냔 말이에요. 그냥 휙 줘. 그럼 처음에 10개 낙찰될 때는 알겠어. 뜯어보면은 얘가 얘인지 알아. 100개 되면은 그때부터 얘가 누구 건지 맞추느라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결정적으로 안 되는 거는 경매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일본 유학생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일본 유학생들은 프로그램 만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수동. 근데 얘네 입장에서야 뭐 집에 부양 가족도 없으니까 그냥 용돈벌이 삼아 한다고 수수료를 또 되게 싸게 하잖아요. 그럼 얘 때문에 우리도 안 되고 진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도저히 해먹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것도 결국은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 그래도 기업 규모를 키워놔서 팔 수는 있었어요. 근데 팔 때 되게 안 되는 걸 팔아 넘겼으니까 되게 미안하긴 하죠. 투자를 받아서. 그래서 좀 해보니까 뭐 이 사람이 투자를 좀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다 줄 테니까 그냥 가지세요. 그러고 털고 나왔는데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벌었어. 왜냐하면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N고가 왔어요. N고. 100엔 750원인가? 750원 주면은 100엔짜리 물건을 사는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경매 구매 대행 하면은 그래도 남았어요. 이 사람은 돈을 벌었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돈 벌었는데 또 문제는 뭐겠어요? N자가 오면 이 사람 망하는 거죠. N자가 와서 이 사람은 망했어. 지금도 비드브 하이코리아라는 회사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구매 대행 없이. 근데 그 사람도 오래 못해. 왜냐면은 유학생들이 너무 많아. 사주겠다는 사람. 그래서 이처럼 쿠팡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땡처리 업자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좀 하려고 물건을 사다 놓고 팔아. 근데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나 털고 나갈래 그러고 막 싸게 파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서 이때도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배운 거죠. 그래도 이때 에듀게이터에 투자했던 친구들, 그때 살아남은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이 직원들을 데리고 일본 법인을 만들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일본 법인을 직접 만들어 본 거죠, 제가. 그래서 그것도 이 경험이 없었으면 못 만들었는데 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완전히 이제 에듀게이터컴 때부터 이때까지 망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 비즈니스의 최대 문제는 경쟁자가 너무 많고 상품이 규격화되지 않는다. 너무 복잡해.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하면은 견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2년에 문을 닫고 1년 동안 또 그냥 고행을 하는 거죠. 뭐 완전히 거지가 돼서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티쿤 운영하면서도 정말 제가 신용 불량까지 가봤기 때문에 소생산자들, 소상공인들 생각하는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정말 힘들 텐데 돈이 없으면 진짜 고생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죠. 진짜 물론 뭐 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때
후배가 이때 저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에듀게이터컴 때부터 있었던 후배가 선배님, 제가 일본에 택배 박스를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 아무것도 뭐 직업도 없는데 그거 못 도와줄 게 뭐 있어요? 해보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걸 봤냐면 선배님 이거 보세요. 그때 이 택배 박스는 이게 택배 박스잖아요. 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택배 박스인데 200 가로 높이 140 세로 140 높이 60 200 140 60이 일본 우체국 1호 택배 박스 사이즈예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모든 거에. 그러니까 이골 이거 되게 제가 뭐 해본 적 없어요. 이골은 1.5mm 두께를 이골이라고 불러요. 택배 박스. 이거를 일본 판매자가 13엔에 팔더라고. 13엔에 하나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23엔에 팔았나 보다. 이제 이것도 하도 오래돼서. 근데 우리는 13엔에 팔았어요. 13엔. 근데 솔직히 택배 박스 그게 무슨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상품만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엔에 팔고 우리는 13엔에 파는데 원가는 6.7엔이었어요. 6.7엔. 그러니까 우리가 6.7엔에 사와서 배를 태워서 일본에 보내서 13엔에 판 거예요. 그럼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싼 게 장땡 아니에요? 뭐 택배 박스 보내는데 지가 무슨 브랜드를 따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싸고 담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 일본 23엔 박스하고 우리가 13엔에 파는 박스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얘들 건 깨지고 우리 건 안 깨졌어요. 우리 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사보면 무조건 우리 거 사는 거예요. 택배 박스 무조건 우리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가성비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에서 밀리는 상품은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택배 박스를 파는데 택배 박스는 뭐 가성비 면에서는 일본 상품을 압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판 게 아니에요. 택배 박스는 판 게 아니라 택배 박스 팔린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한 거는 검색어 광고밖에 없어요. 검색어 광고에다가 택배 박스 우체국 1호 택배 박스 개당 13엔 이렇게 검색어만 붙여놨거든요. 그럼 일본 사람도 그때가 벌써 몇 년이에요? 2004년이잖아요. 야후 검색어 광고로 사람들이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겠어요? 택배 박스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그때가 오버추어라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오버추어라는 야후 쪽 계열사였어요. 광고.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구글이 75%를 차지해요. 그래서 야후 죽었어요. 일본 야후는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야후가 거의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후에 택배 박스라고 치면은 유료 광고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무료 검색되는 그 컨텐츠. 맨 밑에 5위부터 10위까지 유료 광고.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4일밖에 절대 안 나갔어요. 그래서 택배 박스만 치면은 무조건 담보로 내시는, 그때 담보로 내셨어요. 담보로 내선 보이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지금도 못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택배 박스 싸게 줄 테니까 일본에 팔 수 있으세요? 못 팔아요. 왜 못 팔겠어요? 이 택배 박스를 어떻게 한국에서 보내냐고. 말이 돼요? 근데 저는 생각을 바꿔봤어요. 내가 부산에 택배 박스를 팔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부산에 창고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다가 창고 구하고 택배 박스 다 미리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파는 거하고 경쟁력을 따졌을 때 컨테이너로 일본의 택배 박스로 가는 비용이 크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법인을 만들고 오사카에 창고를 구했어요. 그 창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도 보면은 6m 고 높이 6m 창고 이제 지방으로 가면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2층으로 만들고 2층 한쪽 구석에 사무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택배 박스 다 채우는 거죠. 50종류. 뭐 예를 들어서 200에 140, 60, 뭐 300, 200, 400, 뭐 이렇게 막 이게 종류 엄청나게 많거든요. 택배 박스. 그 당시에 처음에 20종류를 만들었고 제가 이 후배랑 헤어질 무렵에는 한 140종류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근데 뭐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 한국에서 가져왔냐 중국에서 가지고 왔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택배로 보내는데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깨지기만 하면 돼. 근데 안 사는 게 바보죠. 그래서 뭐 그냥 팔려 나간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얘기는 뭐냐. 이게 2004년이잖아요. 2004년에 원엔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엔 800원이었어요. 100엔 800원인데도 마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박리담회가 된다는 거예요. 박리담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이제 소고기는 국대 한우 이렇게 됐잖아요. 국대 한우 싸게 팔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싸지만 많이 팔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인터넷 시대가 만들어 놓은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다. 제가 한국에서 일본에 그 소비자 어떻게 찾겠어요? 그냥 근데 검색어 광고만 하면 북해도에서 시키고 오키나와에서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모아가지고 파니까 뭐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100엔 800원이어도 다 견디더라고요. 물론 힘은 들었죠. 왜냐하면 후배도 워낙 돈이 없었어요. 진짜 뭐 거지같이 해가지고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때 팔아보니까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배가 투자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후배가 자꾸 걔는 또 너무 이제 너무 착하네. 뭐 선배님하고 장사 잘 되면 반으로 나누고요. 뭐 여기에 그냥 서로 좋아. 뭐 계약서도 쓰지도 않아. 뭐 근데 하여간 이거 잘 되면 하여간 선배님하고 반 나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이도 있고 걔보다 선배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5천만 원 꿔가지고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건은 이제 하여간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한 번도 따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뭐 월급을 제가 270만 원 받고 해줬거든요. 그때 내 나이 42살인데 270만 원 받고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좋아 뭐 270만 원 받고 해 뭐 그렇게 했는데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이걸 완전히 성공시켰어요. 근데 완전히는 흑자 났다는 게 아니라 매출이 확실히 올라가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더라고. 뭐냐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정착이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할 일이 없어졌어요. 너무 단순한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걸 갖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 있어봤자 할 게 뭐,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나는 택배 박스 오픈 마켓을 만들고 싶어.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야. 택배 박스 오픈 마켓은 지금 해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택배 박스 회사가 들어오게 하고 전국에 있는 소비자가 다 들어오게 하는 비즈니스는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택배 박스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왜냐하면 5mm 단위도 다 다른 걸 쓰니까. 근데 얘는 딱 냉정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장사 잘 되는데 왜 그런 모험을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너 회사니까 뭐 너 선택해. 근데 그러면 여기서 헤어지자. 더 이상 나는 내가 할 일이 없어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너가 약속했었던 모든 권리를 내가 포기할게. 대신에 나는 나가서 인쇄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비를 너가 대줘라. 그랬더니 걔 되게 착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비를 대주기로 해서 티쿤을 만든 거예요. 근데 티쿤을 만들고 나서 너무 잘 된 거예요. 티쿤이 또. 문제가 생겼죠. 1년 동안 운영비 얼마라고 정한 적이 없어. 근데 채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업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장사가 잘 되면 돈이 더 없어요. 왜냐하면 지불할 거는 빨리 지불해야 되고 수금은 나중에 되는 구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당장 컴퓨터 사야죠. 사무실 더 넓혀야죠. 채용해야죠. 돈이 더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얘한테 야, 너 1년 동안 했으니까 나 지금 20명 늘렸어. 돈 더 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얘도 뭐 형편이 뻔한데.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그렇게 해서 너무 잘 팔려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살아남았는지 몰라요. 근데 택배 박스가 이제 잘 돼서 이제 헤어진 거죠. 그때 제가 후배를 도와주고 창업 자금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 그래서 티쿤을 창업한 거죠. 그때 이미 일본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일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제가. 일본은 명함값 되게 비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 해보면 뻔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의 명함 1위가 프린트팩이라는 회사였어요. 프린트팩. 프린트 해주고 패키지 한다는 뜻이잖아요. 프린트팩이라는 회사에서 일본 인쇄물 쇼핑몰 1위 업체였는데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았어요. 2,300엔에. 그래서 제가 여기 충무로잖아요. 그때 그 택배 박스에서는 화성이 있었어요. 화성. 충무로 이제 온 거죠. 와서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명함 500매를 한국에서는 이쪽이 성원 에드피아라는 곳에서 4,200원에 팔더라고. 4,200원. 500매를. 4,200원에 팔고 부가세 420원이에요. 420원이에요. 자,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성원 에드피아가. 이 사람은 제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다 남기면 4,200원이 남아요. 다 남기면. 근데 저는 얘를 사와서 980엔에 팔면은 반만 남겨도 얘보다 더 남기겠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난 제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980엔에 올렸어요. 980엔. 그래서 좀 전에 봤었던 야후 오버추어 광고
1, 2, 3, 4위에서 절대 안 내려갔어요. 여기서 제 슬로건은 뭐였냐? 제 검색어는 옵셋 인쇄. 옵셋 인쇄에 양면 풀칼라 500매 980엔. 이거 30자거든요. 이게 15자인가? 하여간 기억이 안 나요. 그 제한이 오버추어 광고에서는 30자겠죠. 양면 풀칼라 옵셋 뭐가 어쨌든 해서 15자인가 30자 안에 15자 같아요. 그걸로 올려놓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뻔하잖아요. 명함 쳐볼 거 아니에요. 명함 쳐보니까 뭐 압도적인 가격이죠. 압도적인 가격. 그러니까 판 게 아니에요. 저는 판 적이 없어요. 그냥 팔린 거지. 그래서 뭐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올라갔나 보여드릴까요? 그 통계는 지금 볼 수 있어요. 뭐 택배 박스 통계도 볼 수는 있는데 그거 뭐 그 후배는 그 택배 박스 사이트를 일본 회사에 팔아 넘겨버렸어. 큰 돈 받고. 아, 해보니까 귀찮거든. 걔는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야. 뭐 한 10몇 억이나 한 20억 받았겠죠. 20억 받고, 나 편하게 살래요. 그러고 지금 장사 안 해, 걔는. 근데 저는 이제 뭐 하여간 재밌게 산다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2007년에 만든 거예요. 명함 스티커 팔던 사이트에.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팔았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잘 팔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명함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택배 박스도 몰랐고 그냥 파는 거를 잘했지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자동차 팔려도 팔걸요? 파는 거는 잘하는데 제품을 만들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 거. 근데 어쨌든 잘 팔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구성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함 100개 만들 때 하고 하루에 한 2,000개 만들 때 하고는 게임이 다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원이 150명, 153명이 된 거예요. 이 충무로에서. 그러니까 153명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 비효율이에요.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150명을 관리할 방법은 없어.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었다면 아마 10년 뒤였을 것 같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10년을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나 이건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장하고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단가를 낮춰보겠다고 공장에다가 종이를 사줬어요, 우리가. 이걸로 싸게 근데 사주면 뭐해? 종이가 몇 장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관리가 안 돼.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일이 복잡해요. 여러분은 이제 어디 가서 명함 얼마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명함 종이 재질만 이만큼이에요. 종이 재질.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스노우 화이트 뭐 지금은 다 잊어먹어서 몰라요. 여긴 있긴 한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고 우리가 관리 못해요. 그래서 다 팔아버렸어요. 명함 스티커 현수막은 다 그 매각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통계가 이거예요. (2007년부터)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매출 증가 속도 이게. 이거를 판다는 게 아니에요. 팔린 거라니까요. 왜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스티커 100매를 거의 막 10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00원에 팔았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스티커 주문할 때 10만 원에 주문하던 걸 10,000원에 주문할 수 있으면 안 오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팔리면 팔릴수록 회사는 엉망이 되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뭐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 매각해버려서 이거를. 근데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해외 직판 사업의 최대 강점입니다. 왜냐? 경쟁자가 없어요. 네. 네? 한국 업체. 한국 업체. 그러니까 명함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국 업체가 일본에 나가고 싶어서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관리할 능력이 없어. 이거 하실래요? 뭐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또 일본 경영을 잘 못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팔려요. 이런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아이템이. 그래서 필수품. 누구나 쓰면서 없으면 안 되면서 경쟁력 있는 거. 이거 갖다 팔면은 못 팔면 이상하죠. 그리고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 진짜 지금도 검색어 광고 상위 4위권 밖에만 안 나가면 무조건 팔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마케팅 강의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광고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별 희한한 행동도 다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노출되게 해놓는다거나 4위 돈 안 들이려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정말 택배 박스 팔 때도 그렇고 인쇄물 팔 때도 그렇고 4위권 밖에 나가진 않았거든요. 항상 2위였던 것 같아. 1위는 이상한 애가 꼭 있어. 그 명함도 그 당시에 비스타 프린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비스타 프린트. 지금도 나오는데 전 세계 규모의 이 명함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스타 프린트. 근데 일본에 명함은 안 파는데 얘가 항상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근데 지금도 실체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안 하니까 모르죠. 더 모르죠. 근데 항상 얘 뒤를 2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성질이 나서 1위로 올려봤어요. 비딩이잖아요. 검색어 광고는 비딩이거든요. 1위로 올려놓으면 얘가 더 비딩해서 지가 1위 하고, 아, 근데 1위는 너가 해라 그러고 맨날 2위는 했어. 근데 3, 4위로는 안 갔어.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마진이 좋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매출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게 언제예요? 지금도 다음에서 따뜻한 강, 제가 이 아이디 쓰거든요. 2004년 11월 21일이죠.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도 저는 이 비즈니스를 계속 알렸어요. 사람들한테. 하셔요. 해외 직판 하셔요. 이거 다 알렸던 자료예요. 지금도 치면 나와요. 많이 읽었죠? 567명. 내 사이트도 아닌데 많이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건 택배 박스 할 때, 이거는 이제 명함 스티커 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명함 스티커를 팔다가 2010년에 실사출력물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사출력물, 현수막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성공했어. 이것도 성공해서 또 팔아버렸어.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진짜 좋은 일 많이 했죠. 싸게 줬어요. 싸게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목돈 안 줬어 우리한테. 왜냐하면 수수료를 13% 내는 거로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저 목돈 안 주고 가져간 거예요. 그다음에 부직포백 전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얘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판 우리 법인이 있어요. 중국의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중국 법인을 2013년에 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상해에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중국의 상해에서 부직포백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거 진짜 잘 팔았어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또 팔았어요. 매각했는데 사간 사람이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얘는 거의 지금 뭐 잘 안 돼. 좀 속상하죠. 기껏 키워놔서 주니까 못 팔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공기 간판. 여기 길에 가면은 뭐 무슨 동태탕 뭐 2인분에 얼마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에 처음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가 처음 팔았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한국에는 공기 간판 누구나 썼는데 일본에 없어요. 파는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용어가 없었어, 단어가. 일본 검색어로 사람들이 뭐라고 쳐야 될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공기 간판, 에어 간판이잖아요. 이걸 팔았는데 얘는 지금도 우리가 직영하고 있어요. 얘는 안 팔아 넘겼어. 뭔가 우리도 팔고 있어야지. 혹시 그 판매자들이 다 망하면 우리는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직접 파는데 작년에 직영하는데 2억 5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니까 25억 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계속 성장해. 얘는 계속 성장해서 이거는 이제 좀 다 망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살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보존하면서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우리가 하고. 그리고 많이 나눠줬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다 나눠줘 버렸어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직영하고 있는 건 세 가지 아이템만 직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기 간판, 또 하나는 용기,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 한국이 강한 거예요. 그거 팔고. 그 다음에 포장용 리본 팔아요. 포장용 리본.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이 이게 되는 아이템이에요. 뭐 투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줬는데 운영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수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이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아깝죠. 그런 경우는 너무 아까운데 어쨌든 저는 티쿠는 이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회사들이 다 한국에서 일본에 팔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에 물건 팔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는 옷을 파는 회사인데요. 일본에. 지금은 이 정도 아닐 것 같아. 조사하다가 귀찮아서 안 해버렸는데 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어요. 이 회사가 한국 옷을 일본에 팔아서 연간 1200억 원어치를 파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한번 쳐보실래요? 디홀릭, 일본 디홀릭 지금 어때요?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일본의 한국 옷을 팔아서 정말 성공했는데 의류는 항상 위험이 있어요. 무너지기도 쉬워요. 유행을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일을 못 따라가면은 무너지기는 쉽지만 되게 잘 팔았던 회사예요. 이 회사가 당시에 한국에 300억 원어치 팔고 있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문 닫아 버렸어요. 일본께 하도 잘 돼서. 한국에 팔아봤자 남질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팔았던 회사예요. 그다
저런 일은 벌어져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 회사는 명함 파는 회사. 이 회사는 한국에서 메이커로서는 상위 랭킹 5위권이에요. 우리보다는 티쿤보다는 훨씬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일본에서 사업 잘해요. 왜냐하면 업력이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도 있고 이러니까 잘 하고 있어요. 우리 티쿤 이용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패턴을 50cm 직물에도 디자인해서 주는 회사, 파는 회사, 장사 잘 해요. 이건 티쿤 이용사인데 컵만 전문적으로 일본에 파는 회사.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기, 우리가 직영하는 거. 플라스틱 용기. 공기 간판. 다 한국에서 일본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팔고 있는 회사예요. 이 중에 조금 독특하다. 이 회사는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파는 알루미늄 케이스 회사예요. 오다메이드 알루미늄 케이스 회사인데 이 회사는 티쿤을 이용해서 팔다가 장사가 잘 되면서 독립한 경우예요. 이런 분은 독립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케이스는 창고를 갖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창고를 만드는 순간에 일본의 법인을 만들게 돼요. 그럼 티쿤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이렇게 독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티쿤 독립점이 돼요. 티쿤하고 독립한 회사가 되는 거죠. 지금 오셨던 우리 대표님 관심 가지실 만한 아이템이 중국 실사 출력물들. 이 회사는 중국 상해에 있는 회사인데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실사 출력물을 팔아요. 이런 비즈니스가 진짜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실사 출력물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파는 게 훨씬 쌉니다. 근데 이 사람의 최대 문제는 뭐냐? 일본 비즈니스 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정말 왜 그게 힘든지 이해가 안 돼. 저는 일본의 물건을 팔 때 상위 4위 밖으로만 안 나가면 무조건 팔리더라고요. 지금도 티쿤 직영점은 작년보다 25% 매출이 늘었어요. 광고만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에 어떻게 팔아요? 그냥 검색어 광고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4위 안에만 버티고 있으면 돼요. 돈이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얘는 이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4% 올랐고 뭐 플라스틱 용기는 26% 올랐고 공기 간판은 28%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져요. 제가 택배 박스도 팔아봤고 인쇄물도 팔아봤고 용기도 팔아봤고 하는데 조건은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는 수요가 있을 것. 수요가 있어야 돼요. 살 사람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을 것.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을 것.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립니다.
근데 광고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영화이나 저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국에서 인쇄를 예, 해서 예, 보내는 예. 그러니까 공장이 많으니까. 한국 도안을 이제 일본어 도안을 이제 그 고객한테 받아서 아,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전자상거래업은 머리를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해주는 업은 버렸어요. 인쇄물을 할 때. 그럼 고객이 누구냐? 일본에도 기획사가 많아요. 그 기획사가 디자인해서 우리를 공장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 가지고 분쟁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기 간판도 좀 이런 얘기하면은 좀 영업 비밀인데 상위 몇 명이 만들어주는 매출의 70%예요. 우리. 이런 그러니까 B를 고객으로 삼아 버려요. 주로 이 판매 제품들은 보니까 그런 B2C라기보다는 꼭 그렇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용기가 무슨 B2C예요. 용기는 리얼 패브릭도 B2C예요. 그 다음에 컵도 B2C예요. 물론 B2C와 B2B의 차이는 뭐냐? 카페가 자기가 물건을 사서 또 팔면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컵을 사는 카페는 자기가 소비하려고 사잖아요. C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C냐 B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쟁력만 있으면 돼요. 자, 좀 전에 이 회사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긴 하지만 디홀릭이 B2B예요. B2C예요.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경쟁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상거래를 해보면 거의 한국에서 일본에 팔 때는 B2C 상품인데도 B가 들어와요. 그래서 매출이 안정돼 버려요. 그게 진짜 장점이죠. 그래서 좀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일본에 있는 B, 예를 들어서 명함 기획사가 우리를 공장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거래할 때 깔끔하잖아요. 한 번 거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날 주문하는 사람이니까 패턴이 생겨버려요. 그럼 뭐 고객 응대도 안 해요. 그때부터. 처음에만 약간 힘들어요. 그리고 다 인터넷으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는 일본에서 제작 주문할 때 비쌌는데 티쿤 이용하니까 한국에서 한지 몰라요. 인쇄를. 그렇지만 받아보니까 품질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주문하면 내일 자기가 받아요. 이런 시스템이 이미 이 시대에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돼요. 오늘 주문 만약에 한국에서 인쇄했는데 어떻게 내일 일본으로 보내나요? 여기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2시간이면 가는데 30분 더 가면 일본이에요. 근데 그럼 또 택배사에 넘기면 또 택배사에 손해라고 거치면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오늘 2시까지 일본 우리 한국의 물류회사에 도착시키면 신정동에 9시면은 나리타 공항에서 배포를 시작해요. 그럼 내일 다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는 물류 혁명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티쿤이 20년 하면서 잘 만들어 놓은 건데,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나 부피가 큰 거는 비행기로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그 배로 보내거든요. 배로 보내는 거는 오늘 보내면 모레 배달이 끝나요. 아니, 와가 아니고 뭐냐면 그거를 여객선을 쓰는 거예요. 화물선을 쓰면 늦어져요. 근데 카페리가 다닌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13시간이면 부산, 일본에 입항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기 때문에 13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해외 사업이 전혀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물류 비싸잖아요. 왜 비싼지 아시죠? 뭐냐면은 소매로 사면은 비싸요.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는 싸요. 왜냐? 도매로 사잖아요. 뭐 500매 샀어. 싸게 사잖아요. 그것도 6개월 뒤에 거 샀어. 싸게 사니까 여행사 비행기 값이 싸지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소매로 사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매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류를. 그래서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되는 상품은 뭐냐? 되는 상품은 수요가 있을 것.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을 것. 경쟁력이 있을 것. 수요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게 뭐겠어요? 식료품입니다. 식료품. 식료품은 얼핏 보면은 수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오가피주. 일본에서 오가피를 왜 먹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 오미자차 뭘 먹냐고. 아무리 유명한 프랑스 치즈라 그래봤자 한국에서는 된장찌개가 안 팔린다니까. 그런 것처럼 착각이 자기만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거라서 기가 막혀.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 이 제품이 왜 좋은가를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그럼 무슨 소용이? 나를 설득해서 뭐 할 건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시장에 먹히니까 내가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식료품은 안 팔려요. 왜냐하면 먹는 게 달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 못 팔아요. 왜 못 팔겠어요? 건강식품 입증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 발모 치료제 뭐 이런 그 입증이 되냐고. 한국에서 안 팔리는 걸 일본에 어떻게 파냔 말이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명함 좋잖아요. 뭐 이거 뭐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싸면 파는 거고. 택배 박스, 현수막, 공기 간판, 컵 뭐 이런 거 무지 많거든요. 그다음에 뭐 티셔츠 이런 거 뭐 팔아도 되는 거죠. 인쇄 티셔츠 팔아도 되는 거고. 유도복 이런 거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막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이런 거. 그거를 제가 여기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건 뭐 이제 안 치셔도 다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셔요.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판매용 상품 추천에다가 제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카드 괜찮죠? 섬유 원단 지금 한국에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파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체복, 유니폼, 옥외 간판. 옥외 간판 잘 팔릴 거예요. 실내 광고는 네온 사인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칼라 렌즈는 뭐 요즘 못 판다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죠. 근데 이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야구 단복, 야구 용품, 렌티큘러 카드 뭐 이런 거는 나가면 무조건 돼요. 근데 안 하더라고. 렌티큘러 카드란 거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호랑이고 뭐 이렇게 보면은 상품 이름 나오는 그거 있죠. 그거 렌티큘러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내놓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도 안 해. 너무 안 해요. 사진이나 앨범 제작 이런 거는 다 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이런 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앨범 만들어주는 거, 뭐 예를 들어 졸업 앨범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행 갔다 온 거 모아서 줄 테니까 인화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다 품종 소량 생산 이런 건 일본에 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광고용 물티슈 이런 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팔리겠다 싶은 거 발견하면은 뭐 파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세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세스는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요. 수요. 두 번째는 경쟁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조사 방법은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일본에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삼성 프라자 가서 뭘 사려고 할 때 모델 번호 보고 인터넷에 찍어 보시잖아요. 이미. 그래서 최저가 얼마냐 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일본에선 얼마에 팔리냐 조사하는 건 인터넷이 제일 쌀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상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인터넷의 특징 또 하나가 D2C잖아요. 그죠?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D2C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가격은 최저가입니다. 일본에 가서 본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바지 가격 비교하러 청계천 가면 뭐 하냐고요. 거기 2시간만 돌아다니면 지쳐서 다니지도 못해요. 근데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은 엑셀로 다 정리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요것만 확실하게 하면은 나머지는 뭐 절차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질문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사실 네.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사실 중국의 단가가 한국의 절반 이하인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게 그 중국 제품보다 혹시 뭐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중국에서 소싱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고, 저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법인을 만들었는데, 중국 법인이 그쪽에 또 재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태국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세요. 이분은 이제 뭐, 야구단복 만들고 축구복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저 일본에 팔고 싶대요. 그래서 파시면 되죠. 그랬더니 티쿤 보고 팔아줄 수 있네요. 티쿤은 못 팝니다. 뭐 하나 하는데 진짜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인터넷 비즈니스 자체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있는 것도 팔아 넘기고 공기간판, 용기, 리벨만 운영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던 아이템을 또 떼와서 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요. 직접 생산하는 사람이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 파셔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태국에서 이미 일본에 바이어를 두고 팔던 분이에요. 근데 이 바이어가 자꾸만 딴짓하는 거죠. 여기서 구매하다가 어떤 건 또 다른 중국에서 가져와서 팔고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서 진짜 직접 팔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파는 거. 이거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한 일에만 매달려도 지금 될까 말까 하거든요. 해외 직판업은 국내 사업보다는 훨씬 쉬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쉽다 그러는 해외 직판업도 진짜 사자가 토끼 잡으러 전력을 다하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건 라오스에서 생산해서 파세요. 그게 더 좋아요.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도 중국보다 더 싸고요. 근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몇 억 하는 스포츠 용품 판매자가 일본에 못 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전자상거래를 못 해요.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저도 했었잖아요. 좀 전에 중국 상해에서 실사출력물 팔던 사이트 있었다 그랬잖아요. 회사. 그거 우리가 운영하던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그 회사에 주문을 해서 받아서 팔던 일인데 원래 그런 거 너무 많으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것도 넘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제 뭐 어떤 아이템은 한국에서 파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걸 이제 감안해서 중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면 중국에서 하시는 게 더 좋죠. 근데 하여간 이것저것 이런 거보다는 좀 전에 보여드렸었잖아요. 컵만 전문으로 팔고 용기만 전문으로 팔고 실사출력물만 전문으로 팔고 이런 게 훨씬 더 비즈니스 하는 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인터넷 시대는 좁고 깊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컵에서 한번 구경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전부 완전히 전문점이잖아요. 그죠? 알루미늄 케이스만 팔고, 이거 프린트만 팔고, 에드컷만 팔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컵만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파도 끝이 없어. 왜냐면 또 신제품이 나와요. 아니, 컵에 무슨 신제품이 나오겠어? 나왔잖아요. 왜냐면 컵 부속품으로 뜨겁지 말라고 종이 붙여줘 이렇게 끼워주는 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컵이 저는 이제 그 단위를 모르는데 예를 0.5온스, 0.10온스, 뭐 1온스 이 크기가 또 다 달라요. 끝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정말 컵을 잘 팔거든요. 일본 시장에 1%도 못 들어갔어요. 아직도. 그럼 딴 거 파는 게 좋겠어요? 컵만 더 파는 게 좋겠어요? 이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는 철저히 전문점을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컵도 팔고 뭐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컵만 하기도 정신 없단 말이에요. 계속 또 상품이 나오는데 아마 그거 보셨죠? 컵. 이번에는 보니까 뭐 짬짜면처럼 가운데를 가르는 컵 나왔더라고요. 뭐 아마 여기는 뭐 초코였고 여기는 뭐 커피 넣겠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신상품은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전문점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쟁력 있는 상품 발굴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다 공개돼 있어요.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그냥 보기 좋으세요. 그래서 해외 직판 카페에 들어오시면 보면 됩니다.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하여간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오신 분들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차피 판매를 생각하신다면은 인터넷 판매는 무조건 일단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상품은 이제 발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나 이미 뭐 저 굳이 여기 안 오셔도 여기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공개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직판할 때도 왜 아마존에 들어가면 안 되냐? 쿠팡에 들어가면 안 되시 아마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사몰로 파시는 게 좋아요. 자사몰. 자사몰의 최대 강점은 지금도 애드사인은 단골 고객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75%예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사몰이 훨씬 더 비용이 덜 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나 진짜 이 상품 꼭 팔 거야. 그러면 뭐 티콘하고 상의하시면 제일 빠를 거고 굳이 안 오시더라도 모든 정보는 다 공개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것도 뭐 티콘 강좌 열심히 들으세요. 티콘만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정보를 공개해 주는데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그 사이간 의외로 아이템은 무지 많아요. 아이템은 무지 많습니다. 근데
식품은 지금 한중일만 해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인도네시아에 내가 진짜 악착같이 나가겠다 그런 분은 도와는 줄 수 있는데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근데 지금은 자사몰로 나가시되 한중일만 해도 그게 16억 명이거든요. 16억 명. 거기만 해도 넘친다는 거죠. 우리가 커버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만 이렇게 하실 걸 생각하고 아이템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몰, 입점몰. 아니 그냥 그거는 이제 내가 나만 가진 아이템이 아니면은 쿠팡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이 컵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이겼잖아요. 이게 컵 뭐 이렇게 나만의 독자 브랜드 자사몰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물건을 선택하기도 쉽고 서비스가 훨씬 좋아요. 그게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 안에서 내 상품은 마케팅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일본 아마존과 일본 아스컬, 일본 야후에 물건을 올려놓고 팔아요. 우리도. 근데 안 팔려요. 그리고 광고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용기를 광고해봤자 그 우리가 광고해서 모아준 고객을 아마존이 가져가지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남 좋은 일 뭐하러 해요? 바보나 진짜 저는 바보나 하는 게 그 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일하게 하여간 나만 갖고 있어. 그건 아마존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기껏 죽 써서 개 주는 거지. 그게 지가 돈 들여서 손님 다 모아놔서 아마존 갖다 주는 그 짓을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그 진짜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알리바바 들어가서 뭐 알리바바 고객 뭐 알리바바 배불리는 거지. 그게 무슨 장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관련된 거? 네. 아니. 완전히 자기 거라니까. 검색어 광고만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거밖에 안 해요. 이제는 제가 그거 말고 하는 방법은 개발은 해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다. 그러면 일본 구글 블로그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검색어 광고가 좋다는 거고요.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뭐 소셜 미디어를 쓸 수는 있는데 아이템이 뭔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검색어 광고로 90% 이상을 매출 올릴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생각하는 아이템은 뭐세요? 네. 저는 지금 일단 화장품을 블로그로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구글 일본 블로그를 운영하셔요. 그거는 오히려 블로그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하여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쿠텐의 라쿠텐 한국 사장을 제가 알아요. 저하고 이제 자주 만났었는데 라쿠텐이라고 일본의 아마존 다음 가는 큰 전자상거래 업체가 라쿠텐이거든요. 라쿠텐에서 팔리는 한국 상품은 화장품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게 아기 기저귀가 잠시 팔렸어요. 근데 뭐 아기 기저귀 그거 팔려서 그거를 흉내 못 낼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일 바보 같은 기사가 뭐였냐면은 미국 아마존에서 한국 호미가 팔려요. 이 얘기 있었죠. 이 무슨 거지 같은 소리냐고. 그 호미 그거 흉내 못 낼 중국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잠시 스쳐가는 얘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쏟지 말고 화장품이 그러니까 아기 포대기 그거 흉내 못 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속지 마시고 화장품은 라쿠텐에서 팔리는데 라쿠텐에서 팔리는 화장품은 설화수였고
아모레 패시픽이었고 참존이었어요. 중고 브랜드 팔긴 진짜 힘들었어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왜 좀 규모가 있는 브랜드라면 라쿠텐 들어간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오렌지 아세요? 한국에 오렌지라고 화장품 전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사이트는 비교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전부를 모아놓은 중소작 것까지 모아놓은 거에서 성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실력 문제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자사몰이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짧게는 그냥 라쿠텐도 하셔요. 근데 라쿠텐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큐텐은 더 안 되죠. 뭐 이미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고 네임 밸류가 떨어져서 일본에서 4위잖아요.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세계가 인터넷 세계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큐텐은 한국 상품이 많이 나가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근데 다 고만고만해요. 되지도 않는 거고, 물론 하셔요. 예를 들어서 뭐 큐텐에도 올리고 뭐 아마존에도 올리고 라쿠텐에도 올리고. 근데 말이 쉽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 자, 아마존에 상품 등록하려면 법인 있어야 돼요. 일본에. 안 돼요. 그럼 자, 너무 이제 공부들을 많이 안 하시죠. 자, 그럼 일본 아마존의 판매자 중에서 미국에서 파는 사람 몇 프로 되겠어요? 없어요. 일본 아마존은 일본 판매자와 일본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툴이지 미국 판매자가 파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드물게 팔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개코도 모르니까 막 써대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혹하는 거고 이런 거지. 라쿠텐이 일본의 랭킹 1위였던 때 한국에 2번 진출했다 2번 다 망하고 넘어갔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현지화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아마존에 들어가던 일본 라쿠텐에 들어가던 일본의 법인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라쿠텐 입장에서도 괜히 입점시켜 놨더니 물건 배송 안 되면 자기들 욕만 먹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 넣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다 이제 검토했을 때 차라리 처음엔 힘들지만 내가 상품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상품이 자신이 있으면 힘들더라도 자사몰로 가는 게 멀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사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죠. 티쿠는 자사.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티쿠는 절대 그런데 개입 안 해요. 왜냐하면 만들어줘서 그 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틀려도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없는 게 많잖아. 그게 뭘까요? 이제 이런 거죠. 자, 할 수 없는 거를 도와줄 수는 있는 거죠. 우리는 수수료 받아요. 예, 우리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디 내려놔 버렸네. 보면은 이건가 보다. 티꾼이 해주는 거는 이게 티꾼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쇼핑몰도 제공 안 하는데 해외 배송 여러분이 못 하시잖아요.
비싸다고 여러분이 하시면. 그 다음에 일본에 결제 수단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품 못 받아요. 창고 운영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런 걸 다 도와주는 거죠. 결제를 붙여주고 수금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일본에 법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는 티쿤이 도와주는 거죠. 근데 쇼핑몰을 만들고 이런 거는 요즘은 그냥 일본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싸요. 일본 쇼피파이. 뭐로 만드시고 싶으셨어요? 지금 만약 하면 일본 사실은 일단은 하고 있어요 이미? 아직은 제가 하나도 없는 지금 그 나중에 하면은 그러니까 티쿤도 쇼피파이와 같은 샵 빌더를 제공하는데 티쿤 거보다 쇼피파이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싸고 안전하고 좋아요. 티쿤보다. 쇼피파이라고 인터넷에서 치세요. 지금 쳐보세요. 자꾸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쇼피파이 쳐보면 돼요. 쇼피파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결제를 붙여야 되거나 배송사하고 연결하거나 수금을 하거나 이런 건 전부 티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려면 일본의 법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거라는 뜻이에요. 이베이하고 쇼피파이는 전혀 다른 서비스예요. 쇼피파이는 샵 빌더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이베이는 옛날에는 경매 사이트였어요. 근데 그게 한국의 옥션하고 똑같은 거죠. 옥션이 초창기에는 경매했는데 종합물로 바뀌었잖아요. 이베이도 종합물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베이하고 아마존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베이,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데는 특별한 상품 없으면 들어가는 거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사몰이 마케팅 하는데도 훨씬 돈이 덜 듭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쿠팡에는 손님이 많잖아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많다고 그 손님이 내 손님이 아니잖아요. 내 손님은 내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 내 손님인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자 쿠팡에 3천만 명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검색은 굳이 쿠팡 안에서만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글에서 명함이라고 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걔네에 들어가는 순간 자립은 안 됩니다. 남한테 기대서 할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이걸 보여드리잖아요. 이미 자기 혼자 나간 사람이 많다고요. 이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시라고요. 왜 되지도 않는 쿠팡을 자꾸 쳐다보냐는 말이에요. 쿠팡에서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또 이제 다른 기회 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요. 뭐냐면 자 여기 있네. 티쿤이 공기 간판과 용기를 야후재팬과 아스쿠르라는 것은 일본 최대 회사용품 판매 종합몰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아스컬에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와서 들어오세요 하고 부탁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다. 근데 전체 매출에서 2024년에 0.77%라니까. 자사몰로 파는 것까지 포함해서 입점해서 판 건 1%가 안 돼요. 매출에.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올려놔서 팔리면 꽁값은 생기니까 팔아요. 굳이 나오진 않아. 근데 올려놓고 관심을 안 가져. 관심을 안 가니까 더 안 팔리겠죠. 근데 왜 관심 안 갖겠어요? 해봐도 안 되니까 관심이 안 가져진 거예요.
만약에 아스컬에서 잘 팔렸으면 제가 그 얘기 할걸요? 야, 우리 자사몰 버리자. 여기서 더 잘 파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사몰도 있고 종합몰 입점한 것도 있어요. 한국에. 뭐냐면은 그 음각 한글 쓰기 익힘판을 자사몰에서 팔리니까 안 팔려서 그냥 버렸어요. 그냥 냅두곤 있어. 근데 쿠팡에서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특하잖아요. 우리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건 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쿠팡 거 팔아야 되겠다. 근데 쿠팡 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내가 해봐도 그렇고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기대서 뭘 살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동업하지 말고, 그 다음에 투자 받아서 뭘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밥은 내 손으로 끓여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바이어 통해서 팔겠다. 야, 너나 잘 팔아라. 바이어가 팔아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손으로 팔 수 있을 때 내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뭐 화장품 생각하시면 화장품 하시되 막 너무 또 거기 매달리지 마시고, 그게 착각일 수 있어요. 한국 화장품 잘 팔린다 이거 하고 아마존이 아모레 패시픽이 잘 팔린다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 그런 것처럼 이제 엄격하게 검증할 때는 엄격하게 하시라는 거고, 그럴 때 필요하면 티쿤에 놀러 오셔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개방하고 다 이렇게 공개해 드렸으니까 뭐 상의하겠다 그러면 굳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줌으로라도 물어보시고 하셔요. 괜히 시작했다 그러면 시작하는 순간에 몇 천만 원 까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티쿤이 그래도 이렇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또 뭐 도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줌으로 좀 보자. 그럼 뭐 그거에 뭐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상담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추천하는 강좌 몇 개 설명드릴게요. 이거 들으셔요. 그 뭐 근데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쓸모는 없는데 소상공인들이 내가 정말 중요하더라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겠어. 이럴 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업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못해요. 쓸데없어.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외 판매 마케팅 광고 방법 이거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거 2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공기 간판 일본 직판 성공 사례에 이렇게 대담식으로 이 실제 운영자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오세요. 오셔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쿠팡 생각하거든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들여놓는 순간에 벌써 돈 몇 천만 원 까졌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하지 마시라고요. 시간도 버려야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계속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제 뭐 줌으로 미팅할 때도 편하시잖아요. 저하고. 제 전화번호는 010-2703-9620. 제 전화번호니까 이거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 아이디는 카톡은 콜드웰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잠시 얘기할 수 있냐고 물으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게 할게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어쨌든 한국보다는 해외 직판하는 게 유리해요. 돈도 덜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